왕건이 세운 고려는 후백제를 무너뜨리고 신라의 경순왕으로부터 항복을 받아 마침내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성종 때부터 헌종 때까지는 3차례에 걸친 거란의 침입이 있었으나 관민이 합심하여 잘 막아냈다. 그러나 의종 때 무신들이 반란으로 나라가 몹시 어지러워졌고 잦은 외침으로 나라의 힘이 기울어져 마침내 몽골의 침입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고려는 도읍을 강화도로 옮겨 끈질기게 항쟁하였으나 결국 항복하여 몽골의 속국이 되어버렸고 그들의 내정 간섭은 물론 왕들도 원나라 황실의 공주를 황후로 맞이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 고려는 몽골과 싸워 이기기 위해 8만 대장경을 만들어 불교의 의지의 국력을 일으켜 세우려고 했고 삼별초의 항쟁은 끈질겼으나 모두 무의로 돌아가고 말았다. 초조 대장경은 거란의 침입 방지를 염원하여 간행되었고 대구 부인사에 보관되었으나 몽골의 침입으로 소실되었고 인쇄본 일부가 전한다. 원나라는 일본 원정을 위해 정동행성을 설치하고 다루가치를 파견하여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였다. 조이총의 나는 서경 유수병 부상서인 조이총이 정중부와 이이방을 제거하고자 평양에서 일으킨 사건이다. 그 뒤 공민왕이 원나라 세력을 내쫓고 한때 영토를 확장했으나 그도 환관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그 이후로 나라가 점점 기울어 1392년 34대 475년 만에 망하고 말았다. 태조 왕건은 호족 세력의 통제를 위해 기인 제도와 사심관 제도를 실시하고 빈민구제를 위해 흑창을 설치하였으며 평양에 서경을 설치하였다. 제4대왕 광종은 노비안 건법, 공복제정, 과거 제도입, 칭제 건원 등을 통해 호족 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는 개혁을 단행했다. 노비안 건법은 원래 양민이었던 노비를 해방시키는 것으로 이 법은 호족의 경제적, 무력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혁명적인 조치였다. 또한 광종은 여행자와 빈민구호를 위한 제위보를 설치했다. 과거 제도는 제술과 명경과 잡과 승과가 있었고 무관은 없었다. 광종은 이러한 개혁을 고려인이 아닌 후주 사람 쌍기를 채용하여 중용했다. 음서 제도는 공신, 5품 이상의 고위직 관료의 자손은 과거를 거치지 않고 관리가 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고 이것은 고려 사회의 귀족적 특징을 보여준다. 성종 제6대왕은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수용하고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하였고 빈민구제를 위해 의창을 설치하였다. 또한 국자감을 설치하여 유학을 진흥하였고 철전인 건원중보를 처음으로 만들었다. 최승로의 시무 28조는 광종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태조 때는 역분전이라 하여 후삼국 통일에 기여한 공신들에게 공훈의 대가를 지급했다. 4대 광종은 다양한 개혁 정치를 해나왔지만 호족 세력을 반발로 토지제도 개혁을 제도화하지는 못했다. 제5대 경종에 와서야 토지제도가 정비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전시과로서 고려시대 토지제도의 근간이 되었다. 전시과는 시정전시 과경종 때 전현직 관료와 인품, 개정전시 과목종 때 전현직 관료, 경정전시 과문종 때 현직 관료 순으로 변천하였다. 공음전은 5품 이상의 귀족 관료에게 지급하였고 세습이 가능하였다. 이것은 음서제와 함께 귀족들의 특권적 생활 기반이었다. 성종 12년 993년 거란의 제1차 침입부터 헌종 9년 1018년 3차 침입에 이르는 대거란 전쟁은 고려의 완승이었다. 제1차 침입은 요의 장수 소솔령이 80만 대군으로 침입하였으나 서희의 외교담판 고려가 송과의 관계를 끊고 요와 통교하는 조건으로 화약을 맺음으로 여진족을 몰아내고 강동육 주압록강 하류지역을 확보했다. 제2차 침입은 강조인한 강조가 목종을 폐위시키고 현종을 즉위시킨 이를 빌미로 거란 왕성종이 40만 대군을 이끌고 침입했다. 거란은 개경을 점령했으나 강동육주의 전투에서 타격을 입고 전투력을 상실하여 고려 국왕의 친조를 조건으로 철수했다. 제3차 침입은 강동육주 반환을 구실로 소배합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침입했으나 강감찬 장군의 주력 부대에 경멸당해 불과 수천 명만 살아 돌아갔다. 이것이 강감찬의 귀주대첩이다. 전후에 고려는 강감찬의 건의로 나성 개경과 천리장 성암록 강하류에서 돌연포를 쌓았다. 예종 때에는 윤관이 별무반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을 편성하여 여진을 정복하고 동북구성을 쌓았으나 나중에 여진족의 요구와 관리상의 어려움으로 돌려주었다. 조선시대의 역사학자 신채호는 묘청의 난이 독립당대 4대당,
진취사상 때 보수사상과의 한판 전쟁이며 전자의 대표자가 묘청이며 후자의 대표자가 김부식이라고 했다. 그는 이 싸움에서 묘청이 졌기 때문에 조선의 역사가 천년간 사대로 이어져 오다가 일제히 식민지로 전락했다고 탄식하였다. 묘청의 서경천도설은 개경에 기반을 둔 문벌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고 서경의 신진 세력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 조정에서 세력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묘청은 반란을 선택했다. 하지만 급조된 반란으로 한 달 만에 내부 모반자에게 묘청은 살해되고 말았다. 김부식은 신라 계승, 묘청은 고구려 계승의 입장이었다. 이련이 삼국유사를 쓴 것은 13세기 후반으로 고려가 몽골의 침략을 받아 속국으로 전락한 시점이었다. 이련은 민족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전란에 지친 민중에게 구원의 희망을 주기 위해 이 책을 썼다. 삼국유사는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 민간설화를 수록했으며 삼국사기가 다루지 않은 고조선사와 가락국기를 기록해서 사료적 가치를 높였다. 삼국사기는 기전체로 유교적 합리주의와 신라계승 의식을 반영하였다. 의천은 국청사를 세우고 천태종을 창시하였다. 숙종에게 화폐주조를 건의하고 교관 겸수를 통한 교선통합을 시도하였다. 화엄종 입장에서 교선통합. 진울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통합을 주장하고 송광사를 중심으로 수선사 결사운동을 전개하였다. 정해쌍수, 도노점수를 주장하며 조계종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해심은 진울의 제자로서 유학과 불교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유불일치설을 주장하였다. 진울이 수선사 결사운동을 제창하던 시기에 강진 지역에서 자신의 행동을 참회하는 법화 사상에 중점을 두는 백년사 결사운동이 전개되었다. 무신정권은 자신에게 저항하는 교종 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수선사 결사운동을 지원하였다. 몽골의 제1차 침입 1231년은 저고여 피살 사건을 구실로 침입하였고 몽골 철수 후에 강화도로 천도하였다. 제2차 침입은 김윤우가 처인성에서 적장 살리타를 사살하였고 초조대장경이 소실되었다. 제3차 침입은 경주까지 침입하여 황룡사구층 목탑이 소실되었고 이때부터 8만 대장경 조판이 시작되었다. 삼별초가 항쟁에 나선 것은 1270년 강화도에서였고 문신 세력과 원종이 원에 항복하고 강화도를 떠난 시점이었다. 무신정권은 항복을 거부하고 강화도에서 삼별초를 이끌고 농성하다 끝내 내부의 적을 만나 붕괴되었다. 무신정권에 붕괴되자 그들의 무력 기반이었던 삼별초는 강화도에서 폭동을 일으켰다. 배중손이 주축이 된 반란군은 왕족인 승화우온을 왕으로 추대하고 새로운 정부를 세웠다. 이들은 강화도를 떠나 배 1000여 척을 동원해 진도로 옮겨 거점을 쌓았다. 여몽연합군은 진도를 공략하여 삼별초군을 대파하고 배중손과 승화우 온을 죽였다. 남은 군사들은 제주도로 내려가 본토를 공격하고 조은로를 차단하는 등 항쟁을 계속했지만 1273년 여몽연합군에 의해 괴멸당했다. 무신정권에서 하층민에 의한 권력자가 배출되자 이민 신분제가 동요하여 노비들의 난이 많이 일어났다. 망이 망소이의 난, 만적의 난. 1351년 22살의 공민왕이 왕위에 올랐다. 그가 전격적으로 착수한 일은 무신정권의 최이가 설치해 인사를 좌우하던 정방의 폐지였다. 그리고 무신정변 이래 180년간 상징적인 자리에 머물렀던 왕권의 복원을 선언했다. 변발과 호복 등 몽골성 풍속을 금지시켰고 원의 내정 간섭 기구인 정동행성을 폐지했다. 또한 부원파 기처를 숙청했으며 원이 지배해 오던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여 촬영. 이북의 땅 서북면과 동북면 일대를 회복했다. 그 후 공민왕은 신돈을 천거하였고 신돈은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하여 과감한 개혁을 하였으나 반대파의 반발로 영모제로 몰려 처형당하고 개혁은 수포로 돌아갔다. 고려 말에는 권문세족의 횡포와 불교의 폐단이 심각해지자 충렬왕 때 안양을 통하여 성리학이 전래되었다. 충선왕 때에는 만권당을 통하여 원나라 유학자들과 활발히 교류하였고 신진사대부를 중심으로 현실 모순을 개혁할 수 있는 사상으로 수용되었다. 고려시대 중앙조직은 최고관서인 중서문화성을 두고 그 장관인 문화시중이 국정을 총괄하였고 상서성에 육부를 두어 정책을 집행하였다. 고려시대 군사조직은 이군 국왕의 친위부대와 유기수도와 국경경비가 있었고 지방행정조직은 오도, 양계, 경기이고 특수행정조직으로 향, 소, 부곡이 있었다.
양계에는 병마사를 파견하였고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많아 중앙 집권이 미비하였다. 고려의 5도에는 안찰사, 조선의 8도에는 관찰사가 파견되었다. 고려의 3사는 돈과 곡식의 출납을 담당하는 회계기관, 조선시대의 3사는 언론기관, 고려시대의 교육기관은 중앙의 국립대학격인 국자감, 중등교육기관인 동서학당이 설치되었고 지방에는 중등교육기관인 향교가 설치되어 관료와 서민자재를 교육하였다. 고려 중기에는 최충의 문헌공도를 비롯한 사학 12도가 융성하였다. 예종은 최충의 구제학당과 비슷하게 칠제를 설치하여 양현고라는 장학재단을 설립하였다. 직지심체요절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고 흥덕사에서 인쇄되었다. 2001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고 현재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고려시대의 향리는 조선시대의 향리와는 달리 외역전을 지급받고 과거에도 응시할 수 있었다. 또한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속현이 존재함에 따라 이러한 지역에는 향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 고려 말에는 신진사대부가 온건개혁파 이색, 정몽주와 급진개혁파 정도전으로 분화되었다.